다음은 이제 통일교 관련한 수사 상황, 재판 상황 살펴볼 텐데 권성동 의원의 최후 진술을 했는데 구구 좀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가장 주목을 끄는 발언은 이겁니다.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 지금 1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돈에 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철원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검사를 오래 하셨고 아무래도 반부정 반부패 여러 가지 아마 이런 비리 수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허투루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보면 그때 뭐 또 중식당에서 그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4명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4명이 만나서 식사하고 헤어지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1억 원이 든 어떤 걸 줬다는 건데 그렇게 아마 저는 권성동 의원이 허투루 그렇게 이제 뭐 돈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조금 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제출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뭐 카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또 권성동 의원이 혹시 대선 기간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선 활동의 어떤 조직 비용으로 그걸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은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보면 계속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1억 원이란 돈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어떤 조직 활동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했던 어떤 조직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씨의 이제 메모가 이게 그대로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내보내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성취준부 되면 끄떡이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떤 기능인지 아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바뀌거나 핸드폰 혹시 분실하더라도 이 메모,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남겨놓기 위해서 뭔가 내보내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법무장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보내기를 한 거죠. 보통 뇌물 공여 사건이 있을 때는 공여한 사람, 준 사람이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받은 사람은 받은 게 결국 잘못인 거 알잖아요. 그럼 받은 흔적 어떻게든 남기면 안 되죠. 그렇죠. 지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준 사람들은 남겨놓죠. 왜냐? 나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입 싹 닫고 갑자기 모른 척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 나 흔적 갖고 있다. 당신에게 돈 건넨 거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으로 이 뇌물 공여 흔적들을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카톡, 이 메시지 내보내기, 권성동 의원과 주고받은 이것들을 굳이 내보내기를 했다는 것은 공여한 사람이 사실상 이거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받은 사람에게 대한 압박용으로 나중에 혹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드린 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드린 건 작지만 요긴하게 써주면은 감사하겠다는 취재 이런 메시지들을 윤영호 본부장이 뭐 내보내기 기능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한학자 총재겠죠. 한번 뵙게 하면 좋겠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권성동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좀 주목되는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변호인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변호인을 툭 치면서 끈 떨어진이라는 표현을 좀 넣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끈 떨어진이라는 표현을 넣으라고 한 거죠, 이 맥락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당시 여당에서 아주 실세 아니었나요? 예. 이게 결심 공판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선고 전에 재판부가 선고 전에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 사람은 죄가 이러니까 이런 형을 주십시오 하고 구형을 하고요. 그 구형에 대해서 피의자인 권성동 의원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연출이 좀 필요하거든요. 멀쩡한 사람들도 그날은 옷도 좀 추리하게 입고 세수도 잘 안 하고 초췌하게 보여서 부자하게 보이려고요?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막 통증이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 진술의 기조도 윤핵관이고 김건희, 윤석열에게 바로 전화되는 핵심 실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끈떨어진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그런 청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는 끈이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실제 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제가 당내 사정을 잘 모르지만 권성동 의원이 마지막까지 탄핵 이후에도 그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후에 비대위 인선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거 보면 저 끈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재판부에 보여지기 위한 최후 진술에서의 어떤 소품 도구로서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몇 달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원내대표에서 후보 단일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인물이 권성동 의원. 그거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게 그냥 재판부를 향한 마지막 읍소로는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에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윤핵관의 핵심이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이 윤핵관에 대한 어떤 윤핵관의 월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아마 선대의 모든 당직으로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새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권성동 의원의 어떤 위세라고나 할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권성동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어떤 선대의 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굳이 윤영호 전 세계 그 통일교 본부장이 나에게 로비를 할 필요는 없었다. 아마 다른 어떤 중요한 당직을 맡은 사람에게 로비를 하고 대선 자금을 대선의 어떤 활동비를 이런 게 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그것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읍소를 아마 재판부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이제 개국 공신으로서 이제 사실상 공인됐었는데 마치 이제 실제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는 공신들 간의 알력 경쟁에서 밀려났던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이 내가 아닌 다른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면 몰라도 나는 이미 경제에서 밀려나서 변방으로 내려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나에게 그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1월 28일에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그때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고요. 이제 경찰에서는 한학자 총재 어제 구치소 가서 3시간 정도 조사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총재는 이미 특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입장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성취되면 사실 원래 수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볼 땐 통일교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이시겠죠.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는 단순한 종교의 총재가 아니라 트루마더, 그러니까 참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뛰어넘는 존재거든요. 다른 종교에서의 그런 그 가장 최상위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냥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단 조사하고 이 사람의 입장을 듣는 것이 경찰으로서는 당연히 수사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체적인 입장은 이거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개인 일탈한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이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도 뭐 시종일관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그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입장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인가? 이 통일교 정도 되는 단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고 그리고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도 뛰어난 이런 높은 이런 종교 단체가 만약 거기에 지금 한국 지부의 거의 세계본부장 뭐 몇 손가락, 2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수억 원의 돈을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아무도 몰래 마음대로 일탈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한학자 총재가 본인의 죄를 뭔가 기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통일교라는 단체를 그냥 콩가루가 집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단체는 이렇게 2인자가 마음대로 돈 갖다 써도 몰라요. 개인 일탈에도 몰라요. 이런 집단이라는 걸 자백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시에 한학자 총재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별로 믿으실 분, 공감하실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또 녹취록이 있는데 참 기록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이분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의 저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윤석열 후보를 밀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요. 어머님 성심이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녹취록상에서는 한 총재가 아무런 표현을 안 한다는 건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그러면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 어느 정도 보면 40대 초반에 통일교의 2인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예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머리 예전이 굉장히 좋고 특히 또 통일교 2인자 자리에 올랐다는 건 한학조 총재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신임을 또 얻었다는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지시받고 승인받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볼 때는 어쨌든 특별 보고서라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기록들을 남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본인의 부인도 통일교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장이었으면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한학조 총재한테 신임을 받은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한학조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개인 일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뭐 관여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아마 통일교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보면 만약에 통일교가 진짜 이렇게 정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로비를 하고 게이트를 했다면 종교단체 해산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만약 한학조 총재가 조금이라도 연루된 부분들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이 한국에서는 통일교가 더 이상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학조 총재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은 모르고 이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개인 일탈 그리고 횡령한 돈으로 그냥 통일교에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쪽이라는 쪽으로 개쪽 쪽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 총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났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은 작살내놨어요? 본인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당시 올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상대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에 의해서 발목이 잡혔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저게 2023년 3, 4월에 녹취된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 직후에 녹취된 거라서 아마도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몰빵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ODA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YTN 인수 때 통일교가 나서려고 했던 여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대가들을 충분히 발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뭐 JMS라던가 신천지, 통일교 이런 그 사이비 종교들이 그 교리의 비논리성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유력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인들, 사회 경제인들을 자기 교인으로 포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접촉 활동들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맥락이었을까요? 김규환 전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한 단체에 다른 유명한 정치인들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m truly happy that the 2025 World Summi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 for Peace is taking place right here at our National Assembly.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뭐 보면은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여야 정치인 뭐 여야를 막론하고요. 뭐 전 충남지사도 나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총재라든가 주변 사람들과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게 물론 성취부들 혐의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접촉 참석 요런 수준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접촉을 했을까 통일교가 왜요? 그렇죠. 이 다른 종교와의 또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다른 종교 단체가 정치인을 만나는 게 뭐 이상한 건 전혀 아니죠. 정치인들도 종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만 통일교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사실상 뭐 로비의 성격을 띠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것처럼 통일교는 종교단체를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이익 창출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치권의 이런 로비, 이런 뭐 규제와 관련된 본인들의 청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2022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서의 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살
그때 총살했던 그 배경에 거기 통일교가 또 있거든요. 있었죠. 총살한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거액의 헌금을 주면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후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악감정으로 살해까지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통일교에 대한 지금 해산 명령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의 그런 그 활동이 이렇게 정지가 되자 한국 22년 대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 거죠. 위기감이 좀 그렇죠. 위기감이 있었겠죠. 일본도 예. 상당히 큰 시장이었는데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한국에 어떻게든 전방위적 로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 어프로치라고 하죠. 예. 전방위적으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접근해서 만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만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까 뭐 나경원 의원이 뭐 발언한 것, 그리고 뭐 우리 당의 임종성 전 의원이 뭐 의장을 맡은 것, 그리고 뭐 김규환 전 의원이 행사 가서 노래를 부른 것 이런 것 자체로 뭐가 있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통일교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서 단순히 행사에 초청하고 축사를 받고 하는 걸 넘어서서 부당한 청탁을 하고 부당한 정치 자금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이 저렇게 뭐 나오고 통일교 행사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을 뭔가 의심하고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동영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의 해명도 들어야 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당시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나경원이 문제됐으면요. 권성동 의원보다 탈탈 털어도 먼저 탈탈 털었을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구?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오늘 중앙일보는 김 의원이 또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하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총재의 며느리가 만나는 사진들 이런 거를 또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통일교의 어떤 로비 어떤 창구로 아마 좀 접촉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때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국민의힘의 대선 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아마 접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전에 보면 정동영 장관이 조금 해명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천정군까지는 갔는데 한학자 총재를 만나지 못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때 저는 뭐 이 국회의원이 아닌 야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을 했고 예. 그런 분이 청정궁에 갔는데 그 귀한 시간에 천정궁을 갔는데 윤영호 본부장 정도가 차 한잔 한 정도 10분 정도 하고 그냥 보냈다? 이게 좀 사실은 조금 이게 이 합리적으로는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적어도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천정궁을 방문한다면 저도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조 총재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천정궁에 머무르고 있는 한학조 총재가 그럼 잠깐이라도 만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윤영호 본부장도 얘기하는 거는 한학조 총재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금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학조 총재를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정동영 장관은 만나지 않았다. 윤영호만 근데 한 10분 정도 만나고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조금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의 해명은 어때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천정궁을 갖는 부분에 있어 다 어이가 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행사에 가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표도 있고 통일교가 좀 끈끈한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의 어떤 여러 가지 선거 어떤 차원에서는 가는 게 있지만 천정궁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뭐 NCN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설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동영 장관은 윤영호 씨만 만났다는 겁니다. 양승조 전 지사 같은 경우 해명은 단순히 그냥 행사 차원이었고 오히려 통일교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요 개혁신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한번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경찰의 그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전재수 의원실을 또 천정궁 이런 데를 다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속도가 템포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저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기상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 특검을 또 해야 된다는 거는 명분이 좀 없는 거 아닐까요? 좀 시기상조죠. 사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 이주로 되면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개혁신당하고 무언가 연대를 했다는 정치적인 의미? 실질적으로 개혁신당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저런 식의 연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런 어떤 모멘텀이나 동기가 없는데 갑자기 두 당이 연대를 한다라고 발표하면요, 국민힘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반대하는 쪽이 여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는요,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된 게이트가 훨씬 더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는 걸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서 공동 발의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특검이 성사되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요.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같이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아마 이번에 특검을 같이 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앞뒤가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성취무되면 얘기 들어야 돼요. 네, 그러시죠. 그 정도까지만. 네, 그러시죠.